오늘 우리는 모였습니다. 많이 모였습니다. 뜨겁게 모였습니다. 김대중 센터에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우리가 꾸었던 꿈, 우리와 함께 그 꿈을 평생 꾸어주고 실현하고자 달렸던 대정치가 김대중의 꿈,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평화를 회복하고 피눈물 나는 억압과 독재를 끝장내고 지역차별을 끝장내기 위한 김대중의 꿈을 오늘 같이 실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였습니까? 김대중처럼 그렇게 지독하게 고생하고 지독하게 짓밟혔는데 다시 일어난 새로운 지도자, 우리가 일으켜 세운 지도자, 우리가 만들어낸 지도자, 김대중과 너무나 닮은 인동처같이 활짝 피어난 이재명의 꿈, 이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보자는 그 이재명의 꿈, 호남에 한번 천지개벽해보자는 이재명의 꿈을 함께 실현하고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바로 이곳에서 저는 2년 전 민주당 전당대회에 수석 최고위원으로 선출되었고 그 이후에 계엄을 예고하고 정권을 쟁취하고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2년 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되겠다. 오늘 우리가 김대중과 이재명을 잇는 다리가 된 김민석이 김대중의 꿈을 이재명이 실현하고 그 꿈을 완벽하게 앞으로 계속 이어나가기 위한 김민석을 응원하기 위해 모였습니까? 전 세계가 AI로 정신을 못 차리고 AI가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전 세계 AI 판도를 주도하는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재벌 오라들과 치맥을 한 젠슨 황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황금 시대가 열리고 있다.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하에서 황금 시대는 무엇인가? 역사적인 전성기, 전 세계 어떤 나라든 미국이든 영국이든 스웨덴이든 전 세계에서 빛나는 전성기가 한 번씩 있는데 5천년 역사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100년 전 인도의 시성 타고르가 예언했듯이 언제가 한반도에 촛불이 켜지는 날 그 한반도가 세계를 이끌 것이다 라고 예언한 바로 그 나라 한반도에서 100년 후 광화문에 촛불이 켜지고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촛불이 켜지더니 드디어 세계를 예고하고 통찰했던 시성의 말대로 전 세계를 리더하는 그 리더가 대한민국에 이제 드디어 촛불이 켜지고 전 세계가 민주주의를 바라보고 대한민국의 황금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시대가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 꿈은 이재명이 열고 있습니다.
저는 이재명의 꿈을 압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저는 동갑입니다. 한 번도 왔습니다. 살아온 길은 다릅니다. 그러나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일했습니다. 당대표일 때는 정책위원회 의장, 수석 최고위원, 총선 상황실장, 집권플랜본부장, 선대위원장, 마지막 일주일 대선을 앞두고는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테러를 막는 테러 대책 총괄을 하면서 저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정권을 만들었고 계엄을 막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를 대리하고 통할해서 국정을 총괄해라 해서 총리로서 1년, 총 4년을 함께 일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압니다. 저는 너무나 여러 번 대통령님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에서 경기도 평택 천안까지 외에는 내려오지 않던 반도체를 그 경계를 뚫고 호남으로, 영남으로, 충청으로 내려보내서 마침내 수도권 일극체제가 아니라 지방이 주도하는 나라, 지방도 잘 사는 나라, 지방 균형의 나라로 만들어내고 그 중에서도 지지도 탄압받고 지지도 찬양받던 호남이 그 선두에서는 그 모습을 보고 싶다 하는 그의 호남에 대한 찐 사랑을 합니다. 저는 너무나 여러 번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깊은 애정을 확인했습니다. 애정을 넘어서 그의 화끈한 원대한 포부를 확인했습니다. 여러분, 100조, 200조, 300조 메가 프로젝트의 제일 나쁜 점이 뭔지 아십니까? 1조가 껌이 돼버렸어요. 10조도 껌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800조 메가 프로젝트 발표했을 때 놀라셨습니까? 놀라셨어요?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자신의 꿈과 자신의 말과 자신의 약속을 실현하는 그 다부진 결단 앞에서 쉽게 경기도 아래로는 감히 투자하기를 꺼려왔던 그 기업들에게 우리가 화끈하게 인프라 깔아줄 테니까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내려가라. 이렇게 하면서 세계의 굴지의 대기업들이 누구 말을 듣겠습니까? 팔을 비춘다고 내려가겠습니까? 오직 정부가 확실하게 약속할 때만 움직일 수 있는데 그들이 그런 결단을 하게 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를 보면서 저는 정치인으로, 총리로 어떻게 우리가 만든 대통령 이재명의 의지를 뒷받침할 것인가, 그 책임감으로 온몸이 달렸습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입니다. 대통령의 의지를 누가 뒷받침하겠습니까? 대통령에게 유일한 힘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에게 유일한 힘은 자기를 대통령 후보로 만들어준 당원입니다. 당내에 누가 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 세력이 흔들어도 흔들림 없이 대통령을 지지할 국민과 당원이 유일한 힘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통령의 의지를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대통령의 호남에 대한 찐사랑을 압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정말 실현될까 하는 일들이 이제 실현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 꿈은 이제 시작된 그림입니다. 그 그림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지난합니다. 대통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년 지났는데 앞으로 4년 임기가 남았는데 내가 4년 동안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하겠다.
들으셨죠? 제가 총리를 그만둔 날 우리 당의 상임고문 8분을 뵀습니다. 12분 중에 4분은 장관이나 도지사를 하거나 출장을 가셔서 4분을 뵀습니다. 8분을 뵀습니다. 95세의 권노갑 고문부터 김원기, 임채정, 김진표 모두 뵀는데 놀랍게도 총리를 그만둔 당일에 저에게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가 프로젝트 호남, 충청, 영남을 반도체의 새로운 메카로 만들어내고 세계 반도체 중심으로 만들어내고 그 시작을 호남에서 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프로젝트는 이재명 대통령 개인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운명을 건 역사적 승부수이고 호남과 민주당과 대한민국으로서는 당과 지역과 국가의 명운을 건 역사적 승부수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딴 생각하지 말고 민주당은 오로지 이 일을 성공시키는데 올인해라 이렇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당대표가 되면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호남, 충청, 영남으로 인한 메가 프로젝트에 올인하겠다는 대통령과 손을 잡고 뒷받침하고 함께하고 협력하고 공조할 수 있는 그런 당대표가 돼서 이 메가 프로젝트의 성공에 모든 것을 다 바치는 것을 저의 절대 관여로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민석에게도 호남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남 하면 호남 연고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분은 광주에서 태어났고 어떤 분은 전남에서 태어났고 어떤 분은 전북에 연고가 있습니다. 제 말씀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네! 제가 이래봬도 1985년에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 규명을 하라고 80년 이후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크게 낸 서울대 학생회장이자 전국 학생들의 대표에서 3년 동안 감옥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 광주 명예시민입니다. 그런 데다가 그 민주화운동의 보상으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국회의원으로 이라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저는 명예가 있으니 그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했었습니다. 저는 85년 이후에 대학생 때 광주의 진상을 보고 학생운동을 시작한 이후에 광주는 저의 영혼이고 모든 것이고 정신이고 자부심이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모르시는데 제가 사실은 저희 외가의 뿌리가 전남 진도거든요. 우리 외 증조부가 진도 고성초등학교를 지으셨는데 그 초등학교 출신 중에 본인 스스로 대한민국에서 제일 유명하다고 하시는 박지원 의원님이 계시거든요. 본인은 30몇 회, 아버지는 1회. 그래봤자 우리 외 증조부가 지으신 학교 출신입니다. 자, 이 정도 하면 제가 광주와 전남에 연고 꽤나 있죠? 근데 이건 모르셨을 겁니다. 제가 이래봬도 백수를 18년 한 사람입니다. 28에 처음 김대중 대통령이 공천을 줘서 최연소 국회의원이 돼서 38에 김대중 대통령의 총재비서실장을 거쳐서 최연소 서울시장 후보를 하고 또 떨어진 이후에 18년을 백수 생활을 했는데 그 18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완전 개털이 돼가지고 돌아다닌 중에 최고 마음에 든 데가 죄송하게도 광주도 아니고 전남도 아니고 전북 익산이었습니다. 일단 좋죠. 일단 교통이 좋고 음식이 좋고 그래서 제가 언젠간 익산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지가 10몇 년이 지났는데 우리 장모님이 최근에 편찮으셨어요. 우리 집사람까지 귀가 아파요. 그래서 오래 있다가 해야겠다고 생각했던
익산 거처 만드는 것을 올 초에 만들었는데 소문을 안 냈는데 부동산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제가 익산 산다는 게 소문이 나서 익산 거주하는 전국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광주하고 전남하고 전국에 다 연고 있는 호남 사람이 있으면 나무라 그러십시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광주가 AI 우리 이용섭 시장 때 제일 먼저 연구 시작했죠. 그때 제가 민주당의 민주연구원장이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한국을 찾아와서 서울에 AI를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우리나라 정부에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용섭 시장님한테 소개를 했습니다. 그게 광주의 AI의 관심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새만금을 우리가 농업뿐만이 아니라 산업으로 개발하자는 얘기를 김대중 대통령님 때 처음 한 사람 중에 하나고 공교롭게도 총리가 돼서 새만금 공동위원장이 돼서 이번에 새만금에 전국 현대차 투자를 하는 바로 그 일을 위원장이 돼서 2달 동안에 현대차가 원하는 모든 현안을 화끈하게 해결해버렸습니다. 김대중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김대중이 꿈꾸었던 꿈, 노무현의 꿈, 문재인의 꿈을 넘어 이재명이 만들어내고 실현하려고 하는 대한민국 균형성장의 꿈, 그 균형성장을 호남이 이끄는 꿈을 김민석이 정치인으로 그랬듯이 총리로 그랬듯이 당대표가 돼서 확실하게 호남에, 광주에, 전남에, 전국에 천지개벽을 이루어내겠습니다. 결론은 이재명 대통령이 성공해야 됩니다. 여러분, 1년 된 대통령입니다.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정권을 잡아도 5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물거품이 되는 게 대한민국 정치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만들었던 평화도 흔들렸습니다. 정권을 잡아서 민주주의를 해도 이상한 사람들이 정권을 잡으면 검찰이 엉망이 되고 우리의 지도자들까지 다치는 것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아무리 좋은 정책을 추진해도 그 정책이 다른 정부가 들어서서 어깃장을 놓아버리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니, 정권이 바뀌지 않아도 2년 후 총선에서 우리가 과반을 하지 못하면 기업들도 흔들릴 것이고 야당은 편한열 이야기를 따라서 이 메가 프로젝트가 좋으니 그러니 잘못됐니 바르니 청문회를 해야 되니 국정감사를 해야 되니 국정조사를 해야 되니 특검을 해야 되니 뻔하지 않습니까? 대통령 김대중으로부터 이재명에 이어지는 이 균형발전의 꿈, 이재명이라는 안동 출신의 그 어렵게 대통령이 되고 탄압을 뚫고 이제 우리 지도자가 돼서 한번 호남이 선도하는 균형성장을 만들어보자는 이 꿈을 지켜주는 유일한 힘은 바로 우리가 이 당과 이 정부와 흔들리지 않게 확실하게 중심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대통령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모든 대통령에게는, 모든 정부에게는 외풍이 있습니다. 그 외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내우외환, 안에서 흔들고 밖에서 흔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내우외환의 가능성을 위기로 만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대통령을 지탱하고 뒷받침하고 붙잡아 드려야 합니다. 김대중 시절에 김대중이 망할 거라고, 대통령이 안 될 거라고 그토록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나이면 차라리 속이 편한데 우리 편이라고 하면서 흔든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까? 지금도 그러한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들은 둬야 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싹을 잘라야 된다.
뭉쳐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20대에 전혀 시작할 생각이 없었던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20대에 감옥에도 가고 김대중 대통령의 노선을 한 번도 저버리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18년의 정치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18년 동안 정치, 경제, 가정적으로 무너지고 바닥을 기는 어려움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 동안 저는 단단해질 수 있었고 흔들리지 않는 김대중의 정치를 배울 수 있었고 뜨거운 노무현의 정치를 배울 수 있었고 품격의 문재인의 정치를 배울 수 있었고 세상을 바꾸는 이재명의 정치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의 뜻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광주, 전남은, 호남은 민주화의 성지, 민주주의의 성지에서 한 단계 올라서야 민주화의 성지, 민주주의의 성지로부터 이제 새로운 대도약의 성지. 그래서 앞에서 제술황이 이야기했던 대한민국 황금시대를 이끄는 기관차가 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지난 6월 초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사흘 전에 대통령님과 주례보고를 했습니다. 매주 총리는 대통령님께 주례보고 회동을 합니다. 둘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야기합니다. 놀랍게도 그날 저희가 나눴던 이야기가 황금시대 이야기였어요. 잭슨왕이 이야기하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대통령께서 궁금하셨던 얘기는 이번 선거를 잘 이겨내면 1년 동안 달려왔던 이 분위기를 잘 끌고 갈 수만 있으면 우리는 사상 최초로 대한민국의 황금시대를 열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그 사흘 앞두고 대통령님도 저도 걱정했습니다. 혹시 결과가 우리의 기대만큼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듯이 그 선거 결과 이후에 대통령께서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며칠이 있었다. 그리고 사과하셨습니다. 저는 압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절박한 상황 앞에 있는지 압니다. 꿈을 꾸던 우리 앞에, 꿈을 꾸던 대통령 앞에, 꿈을 이루어야 하는 민주당 앞에, 꿈을 이루어야 하는 대한민국 앞에 얼마나 무서운 위기가 와 있는지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너무 절박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을 반드시 극복해야 할 사명이 민주당에게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더 이상 잘하기 어려울 만큼 잘하게 그렇게 달려왔습니다. 1년 동안 저렇게 달려왔는데 어떻게 더 달리라고 합니까? 가능합니까? 인간으로서 가능하지 않을 만큼 달려왔습니다. 이제 대통령이 더 달릴 수 있게 하는 유일한 힘! 그 힘은 당에서 만들어줘야 합니다. 당과 대통령이 하나의 손을 잡고 흔들리지 않고 호흡을 맞추면서 하나의 방향을 향해서 같은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그러한 힘을 만들어내는 것, 그런 든든한 당대표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합니다. 김민석이 여러분께서 키워주셨고 김대중의 정치적인 아들이었고 광주가 키워주셨고 이재명의 동지 김민석이 여러분과 함께 든든한 당대표로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 수 있도록 몽땅 힘을 모아 주시겠습니까? 적당한 승리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 적당한 참여가 아니라 압도적 참여, 호남
호남이 얼마나, 광주가 얼마나, 전남이 얼마나, 민주당이 얼마나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우고 함께 손잡고 뛰는 완벽하게 협력하는 제대로 된 당을 만들고자 하는지 보여주십시오! 모든 걸 걸고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어제 부산 유세에서 울고 싶었습니다. 24년 제 정치 인생을 터놓았습니다. 24년 험한 날들이 있었습니다. 김민석은 끽소리하지 않고 그것을 버텨냈고 이제 여러분 앞에 다시 민주당의 아들 민주당의 적자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오늘도 다시 울고 싶지만 가슴속에 그 모든 것을 담고 김대중으로부터 이재명이 이어지는 여러분의 비번을 담고 여러분과 함께 이제 김대중처럼 이재명처럼 대한민국과 민주당과 호남의 역사를 바람을 우리의 원대한 꿈을 실현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함께해 주신 모든 동지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이 특별히 이곳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마음을 담아 감사의 마음을 인사 올립니다. 여러분, 이번 전당대회는 너무 절박합니다. 정말 절박합니다. 혼자 투표하지 마시고 무섭게 모두를 참여시켜 주셔서 압도적인 승리를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